자, 한번 전기 분포 해볼게. 네. 전기 분포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은 다 했는데 너희가 숙제 많이 내면 지랄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유형 9번까지만 했어요. 그대로 그냥 쭉 따라오시 또 똑같아요. 그 전기 분포 그 설명이랑요. 자, 전기 분포가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게 전기 분포였죠. 복습 잠깐 해보면 m, 시그마 제곱. 요 자리는 무슨 자리? 표준 편차 자리야, 분산 자리야. 분산 자리를 한다 했지, 그지? 자, 그리고 이 그림 어떻게 그려? 원래는 종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려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 귀찮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린다 했지? 그냥 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했고, 센터가 뭐야? M이지, 그지? M. 한 칸당 커질 때마다 시그마씩 커진다. 한 칸씩 작아질 때마다 시그마씩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때 이 fx식 이 열나 복잡했었어.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수학자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 x축을 무슨 축으로 바꿔버렸어? z축으로 바꿨었지. 그걸 무슨 화한다라고 했었죠? 표준화라고 한다 했죠. 얘 이름이 뭐였어요? 정규 분포. 그 다음 배웠던 게 뭐야? 표준 정규 분포야. 됐어? 얘를 어찌 해서 Z축으로 뜯어 고친다면 중간이 뭐다? 0이고 M 플러스 1이 뭐다? 1이 되고 M 플러스 시그마가 1이 되고 M 플러스 2 시그마가 뭐가 되고? 2가 된다. 됐지? 그리고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뭐하다? 같다. 그래서 이 넓이가 우리가 궁금했었는데 수학자들이 각각의 넓이를 일일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하기 힘드니까 수학자들이 Z로 치환해서 대신 우리가 요거는 구해놓을게. 요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요렇게 해놨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Z로 뜯어 고치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지? X 시그마 그게 식이긴 한데 쌤 한글로도 옆에 적어놔라고 했었잖아. 그지? 어떻게 했었어? 고치고 싶은 것에서 뭐 빼고? 평균 빼고 뭐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시그마로 나눈다 말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라 했습니다. 고쳐볼까요? 그럼 얘 고치면 뭐로 고쳐진다는 얘기야? 1로 고쳐진다는 얘기지. 얘 고치고 싶어? 고치고 싶은 것에서 뭐 빼고? 평균 빼고 뭐로 나누자? 표준 편차로 나눴더니 시그마분의 시그마니까 1이 나오는 거지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웬간하면 그냥 그림 그려서 문제를 풀었었고 이게 한 칸, 두 칸, 1.5칸, 2.5칸 그림으로 웬간하면 다 해결이 됐지. 근데 이때 가끔가다 이 칸수가 1.24칸, 1.35칸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뭘 필요한다? 표준화하는 이때 이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한 100문제 중에 80문제는 그림으로 풀려. 한 20문제가 안 풀려. 이때는 이걸로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여기까지 했었고 문제를 9번까지 풀어오라 했었는데 이 개념이 계속 그냥 이어지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게 조금씩 달라질 뿐이에요. 유형 10번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5 제곱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중간이 어떻게 되고 45가 되고 한 칸당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되고 5씩 증가되고 한 칸당 감소될 때마다 5씩 감소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겼다. 근데 40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A라는 부분까지. 자, 이 부분이 한 칸인지 두 칸인지 세 칸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A라는 것까지의 넓이를 구했더니 이때 넓이가 얼마다? 0.84다. 이때 A 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얘는 몇 칸이에요? 한 칸 왼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한 칸의 넓이는 어디? 여기 있어요. 0.3413입니다. 그럼 이 오른쪽 거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0.84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요 끝자리가 7이면 좋겠네. 왜? 네 자리가 갑자기 두 자리를 바뀌었으니까. 그럼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네. 그럼 여기다가 0.4987을 더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까? 그럼 얘는 몇 칸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3칸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 한 칸당 얼마씩 움직인다고요? 5씩 움직인다고요. 5씩 3칸 움직이면 얘는 얼마라고요? 60이라고요. 끝. 됐죠? 이렇게 그림으로 풀면 됩니다. 상급 문제는요, 일단 한 문제씩 쭉 뒤로 하고, 뭐, 한 개씩 더 풀어드리는 걸로,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평균이 얼마? 67. 표준 편차가 얼마?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규 분포로 나타내면 몇 콤마? 67 콤마 몇 제곱? 4 제곱을 따른다. 이고, 자, 여기서 65점 이하인 학생만 보충 수업을 한대요. 이때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학생이 보충 수업 받을 확률을 구하세요. 결국은 뭐 이하인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60 몇 점? 5점 이하인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그림 그려. 또 센터가 얼마? 67. 65는 어디 있을까? 한 칸이 아니라 반 칸이 움직이면 되죠. 한 칸당 4니까요. 그럼 65가 반 칸이겠네요. 65 이하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넓이는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0부터 0.5까지 반 칸의 넓이가 0부터 0.5까지 오른쪽 넓이를 원래를 가르쳐 줬는데 요 왼쪽 넓이도 오른쪽 넓이도 좌우 대칭이니까 넓이가 똑같겠죠. 그럼 얘가 넓이가 얼마다? 0.19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어디에서? 왼쪽 전체가 얼마죠? 0.5죠. 0.5에서 얘를 빼게 되면 0.31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답은 0.31이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유형이 어딨냐? 여기. 자, 유형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학생 수를 구하면, 밑줄 치시고, 학생 수에다가 밑줄 치시고, 밑에다가 도수라고 적어볼래? 도수. 그러니까 몇 명인지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쌤 얘기하면 한번 들어볼래? 쌤 얘기 잘 안 들어봐. 너희 학교 도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300명이 있다 치자. 300명이 있는데, 너희 학교 300명 중에 10%가 우리 학원 다녀. 그럼 참 행복하겠어, 쌤은. 와, 전능한이 다니네? 1학년 10%, 2학년 10%, 90명 다니네? 뭐 다 내가 가르쳤으면 좋겠어. 참 행복할 것 같아. 자, 아무튼 300명이 있어. 300명의 10%는 몇 명이야? 30명이지? 됐지? 자, 300명의 10%가 확률로 따지면 0.1이지, 그지? 300명의 0.1은 몇 명이지? 30명이지. 그거 어떻게 구한 거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에 54.5 이상 68.5 이하인 확률을 구해갖고 어디다 곱해주면 1400에다 곱해주면 몇 명인지 나온다 이건 거야. 그거 하나 더 추가된 거야. 확률 구하는 거 이때까지 계속 했었잖아. 자,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정규 분포가 몇 콤마? 65 콤마 몇 제곱? 7제곱을 따르는데, 자, 확률을 구하는데 지금 54.5 이상 그 다음에 68.5 이하인 확률을 구해서 일단 명수를 구해야 돼. 일단 이거부터 구하자라는 얘기인 거야. 자, 한 칸이 7이니까 반 칸은 얼마지? 3.5지, 그지? 오케이. 자, 한번 가보자. 중간이 65고요. 68.5란 얘기는 몇 칸? 반 칸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지. 반 칸. 반 칸의 넓이는 여기서 문제 주고 있죠?
0에서부터 0.5까지 반 칸의 넓이는 0.19다 라고 주고 있고요. 일단 54.5란 얘기는 1.5칸이야. 10.5를 빼야 되니까 여기다, 그지? 여기다 10.5를 빼면 얘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1.5칸 같다는 얘기고, 문제 보시게 되면 1.5칸도 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0.43.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죠? 2 올라가고 5. 0.62죠. 자, 우리는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인지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얼마를 더 곱해주면 돼? 1400명을 곱해주면 돼. 됐지? 자, 요 유형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놓을래요? 유형 12번. 자, 그 다음 유형 13번. 자, 여기도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단순히 확률만 구하는 문제가 안 나온다 이 얘기야. 이렇게 뭔가 다른 문제랑 섞어서 나올 거다 이 얘기야.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자, 900명 모집하는 어느 대학에 6,000명이 응시했대요. 됐죠? 몇 명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5,100명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합격률이 얼마야? 몇 분의 몇이야? 6,000분의 900이지. 이게 합격률이야. 합격할 확률이야. (6,000명) 중에 900명. 자, 3으로 약분 처리해주면 20분의 3이 돼서 5 곱해주면 100분의 15. 0.15. 합격률은 0.15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준우야, 보고 있니? 봐라. 자,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 31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 50이래. 자, 이때 몇 점이 돼야지만 합격자의 최저 점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중간이 지금 일단 310인데요. 자, 여기 몇 점인지 이걸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에서 합격자가 나와야 되죠. 요 확률이 얼마라고 지금? 0.15라고. 그럼 얘는 얼마를 얘기를 하는 거야? 0.35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0.35 보이시나요? 몇 칸? 1.04칸이야. 1.04칸. 조제놨네. 얘는 무슨 값이야? A 값은. X 값이야? Z 값이야? X 값이야. 그치? 자, 이 A란 녀석을 우리는 Z로 뜯어 고치면 뭐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 지금. 1.04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이게 필요한 문제가 20%는 있다고 했지. 이때야, 지금. 그럼 뜯어 고치자. A를 뜯어 고치는 거야. 그지? 고치고 싶은 것에서 뭘 빼고? 평균을 빼고. 뭐로 나눴더니? 표준 편차로 나눴더니 얼마가 나와야 돼? Z값은 1.04가 나와야 되는 거야. 50 곱해주자. 얼마죠? 520은 아니잖아. 52. 50이겠죠? 자, 넘어가면 A라는 녀석은 362. 요 점수가 362점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얘 별표 하나만 더 쳐놓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야 확률을 구해봐 뭐 이렇게는 안 나와 잘. 됐지? 만약에 여기 정규분포가 유형이 개 많잖아. 시험 전에 나 뭐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별표 친구라도 먼저 풀어보고 시간 남으면 딴 거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유형 한번 볼게요. 614번. 자, 여기 보면 일단은 자, 얘들아 우리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유건이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래. 일단 제일 1등은 누구여야 되겠어? 수학이어야 되겠지. 아니 문제 보지도 않고 일단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야 수학 문제집인데 영어부터 답 나오면 되겠니 이거? 수학이어야 되겠지 그지? 근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자 봐봐. 국어 같은 경우에 반평균이 얼마라고요? 70이라고요. 근데 한 칸당 15씩 증가하고 15씩 감소되고 있지. 한 칸 오른쪽으로 가져 있네. 6원의 점수는 여기야. 6원의 점수는 한 칸 오른쪽으로 가져 있네. 누구가? 국어는. 수학 볼게. 수학은 센터가 얼마야? 72고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 얼마야? 90이지? 됐니? 근데 6원의 점수는 어디 있는 거야? 92점에 있는 거야. 한 칸보다 더 오른쪽에 가져 있네. 그럼 국어가 잘해? 수학이 잘해? 수학이 잘하겠지, 그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공부를 잘하는 거니까. 그 다음 영어 한번 봅시다. 74점이고 한 칸당 16이 증가돼. 16 더하면 얼마지 이거? 90 나오나요? 근데 6원의 점수는 얼마야? 88이야. 요거보다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한 칸보다 못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제일 공부 잘하는 건 누구야? 수학이야. 그 다음 누구야? 국어야. 그 다음 누구야? 영어야.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유형 15번. 617번 보시게 되면, 선생님, 우리 지금 정규분포하고 있어요. 정규분포는 연속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항분포가 나왔어요. 이항분포는 연속이에요? 이산이에요? 이산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를 정규분포로 뜯어고쳐서 문제를 풀어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살짝은 안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정규분포 모양이 왜 이렇게 나온다 했어?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면 항상 평균이 많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적은 거잖아.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면. 자료가 많아, 안 많아? 많잖아. 얘도 많다고 취급하는 거야. 수학에는 30 이상 정도 넘어가면 그냥 많다고 취급하는 거야. 그 정도 넘어가면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그냥 친다. 어디 책에 적혀져 있어. 증명은 안 돼 있어. 됐지? 그러면 다시 복습을 잘 하나하나 봅시다. 이항분포 192,4분의 3 요렇게 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땡! 네 가지. 왜요? 땡!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 했잖아. 네 가지. 네 가지야, 네 가지. 공식이 뭐였어요? 자, B, N, P일 때 맨 처음에 뭘 구할 수 있다 했어요? EX는 뭐? NP. VX는 뭐? NP, Q. Q는 뭐야? 1에서 P 뺀 거.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뭐야? 루트 NPQ. 요래놓고 흐뭇하게 난 이항분포 다 알아 이러면 문제 다 못 푼다 했습니다. 하나 더 알아야 된다 했죠? 뭐 알아야 된다 했어요? PX. 그렇지. 확률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총 몇 번 시행했어? N번 시행해서 몇 번 일어나는 거? X번 일어나는 확률을 구해봐. P가 몇 번 일어났어? X번 일어났고 총 N번 중에 X번 일어났으니 일어나지 않은 거는 몇 번 일어났어? N-X번. 여기까지 알아둬야 된다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 풀 때는 얘가 필요는 없지만 이항분포 공식 알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됐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얘를 유도해서 얘들을 유도하는 형태로 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몰라버리면 못 고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정규분포 구하려면 일단 뭐 있어야 되지? 얘 뭐지? 평균이지?
요 자리는 무슨 자리지? 분산이지, 그지? 자, 그럼 가보자. 2x 구하자. 두 개 곱하면 되겠지? 192 곱하기 4분의 3이야. 약분 처리. 4, 46, 48. 48 곱하기 얘는 144. 그 다음 vx 144 곱하기 4분의 1. 이게 지금 mp 곱한 거니까 거기다 q만 더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4로 약분 처리하면 얼마? 30 얼마? 6.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규분포를 나타내면 몇 콤마? 144 콤마 누구의 제곱? 6의 제곱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 135 이상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한 칸 작아지면 얼마지? 138이지, 그지? 됐니? 135는 반 칸 작아져야 되겠네? 한 칸당 6이니까 3 작아져야 135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 칸 반이야? 한 칸 반이지, 그지? 그럼 한 칸 반의 넓이는 얼마야? 0.433이니까 정답은 0.432겠네, 그지? 얘 이상이니까 이렇게 넓이를 구해주란 얘기인 거야, 지금. 이 오른쪽은 얼마죠? 0.5죠. 그래서 얘랑 더한 거 0.933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너 무슨 소린지 알아? 조금은 알아먹고 있어? 오케이. 컴온. 이 봐봐. 이거 안 나왔잖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 도대체 저렇게 생긴 새끼는 어디서 나왔을까라면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서, 어디 갔어? 없어졌어요. 저기서 출발한 거라고. 그럼 얘는 총 시행의 수가 몇 번이었을까? 한번 생긴 거 한번 봐봐. 450번이고. 일어날 확률은 얼마였을까? 3분의 2였겠지.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는 450, 3분의 2인데. 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 이런 미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확률을 쌤이 가르쳐 줬으니까 확률 알아. 오케이. 자, 여기다가 지금 얼마부터 얼마까지 때려 넣고 있는 중이냐면, 여기다가 450부터 때려 넣으면 얘가 출발이 되겠지, 그지? 해서 어디까지 때려 넣고 있어, 지금? 330까지 때려 넣고 있어, 여기다가. 그리고 지금 싹 다 더해야 돼. 인간이 할 짓이니 못할 짓이니? 못할 짓이잖아.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나오려면 더 좋게 나오려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이것도 지웠어야 돼. 표준 정규분포 이거 지압 뺐어야 돼, 이것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죠. 오른쪽 이 표가 나오면, 이거 정규분포구나. 정규분포로 뜯어고쳐서 이거 풀어란 얘기구나. 그러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지. 확률이 어디서부터? 330부터 450까지잖아. 450이 끝까지 아니야? 그러면 쟤는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이 소리야. x가 뭐 이상? 330 이상. 끝이야. 선생님 왜 450 이하는 안 하나요? 450이 끝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끝까지 가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는 330 이상인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쌤이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EX, VX 구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이거 넓이 구하듯이 구하면 그냥 정답 나오는 거야, 그냥. 됐지? 그 다음 유형 16번. 따라서 넘기고 있어? 준우야. 너 무슨 소린지 알아듣고 있니, 지금? 주사를 720번 던진대. 1의 눈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100번 이상 130번 이하인 확률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치? 이것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정규 분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졸라 던진대. 뭘 이용하자? 이항 분포를 이용하자. 그러면 B 몇 콤마? 720 콤마. 그 다음 몇 분의 몇? 왜 6분의 1일까? 문제 봐봐. 1의 눈이 몇 번 이상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1의 눈이 나온다의 확률을 여기다가 적어주셔야지. 됐지?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구하자? EX 구하자. 곱하면 얼마? 120. VX 구하자. 120에다 얼마 곱하면 돼? 6분의 5만 더 곱하면 돼. 1에서 얘 뺀 거 100 나오겠죠? 그럼 정규 분포는 120, 10제곱으로 생겼겠고 그림을 그려보면 껌이죠 뭐. 이 정도는 뭐 120이고 10씩 줄어드니까 100은 몇 칸 줄어든 거? 2칸 줄어든 거고 130은 한 칸 늘어난 거겠네. 2칸의 넓이와 한 칸의 넓이를 따로따로 더해주면 되겠네. 얘랑 얘랑 더한 게 최종적인 정답이야. 끝. 도대체 거의 끝나가구나. 오케이. 625번 봅시다. 자, 어느 학생이 정답이 1개인 오지선다 문제를 100개로 임의로 답할 때 그러니까 정답률은 얼마죠? 5분의 1이죠. 100문제를 지금 풀고 있대요. 찍는다는 얘기죠. 그죠? A개 이상 맞출 확률이 0.01이다. 이때 A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도 그러면은 일단은 시행횟수가 많으니까 일단 이항분포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100 콤마 얼마? 그렇지.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죠. EX는 20. VX는 16. 4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정규 분포는 20,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렇게 이제 그림이 되어져 있는데, 자, A개 이상 맞을 확률이 0.01이래. 그럼 A개는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여기 있어야 될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만약 왼쪽에 있었다면 이거 이상이다 라고 하면 0.5보다는 일단 무조건 이거 더하기 요거니까 0.5보다 무조건 커야 될 거 아니야.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A라는 녀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어야 되고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다? 0.1이다를 0.01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딱 봐도 이 자식의 넓이는 얼마인 거야? 0.49라는 얘기인 거네. 몇 칸? 2.5칸. 바로 계산이 되시는 분은 바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한 칸당 4씩 증가될 거 아니야. 반 칸은 얼마야? 2지, 그지? 그럼 얘는 2칸 반 증가해야 되잖아. 2칸 반. 아니면 저기다 곱해. 2.5에다 4를 곱해. 얼마야? 12지, 그지? 얘 얼마? 12 증가돼야 된다. 정답은 얼마? 30. 근데 만약에 얘가 숫자가 이상했다면 뭐로 뜯어 고치면 돼? Z로 뜯어 고치면 돼. 한번 해볼까? 고치고 싶은 것에서 뭐 빼고 평균 빼고 뭐로 나눴더니 표준 편차로 나눴더니 뭐다? 2.5다. 답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4 곱하면 어차피 10이죠. 넘어가면 30이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야, 계속 똑같은 레파토리라서 그자. 자, 사항 이제 좀 풀어드릴게요. 627. 확통은 얘들아, 사항 어렵다고 넘어가면 안 돼. 사항인 게 오히려 학교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올 가망성이 높아. 왜냐하면 너희 확통도 갈라야 되는 거 아니야? 기말고사 때?
변별력 갈라야 될 정도는 아니야? 그럴까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일단 상 푸세요. 왜냐면요, 애들이 다 잘해, 통계 파트는. 너희도 좀 쉽다고 느끼잖아. 다른 애들도 다 쉽다고 느낄 거야. 그래서 상급 문제들도 꼼꼼히 다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장난감 중에 10%가 불량품이래요. 이때 N개를 생산했는데 불량품의 개수가 X라고 했을 때 X가 이걸 확률이 예일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제 문제 어렵죠, 그죠? 일단은 이걸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하래. 일단 절대값 들어갔잖아, 그죠? 뭐 하고 싶어? 절대값 풀고 싶잖아.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 풀 줄 아니? 이거 풀면 뭔데?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지. 얘는 풀 줄 알면서 왜 쟤는 못 풀까? 똑같이 풀면 돼. 어떻게 풀면 돼? X 마이너스 10분의 N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 누구 없애야 될 것 같아, 중간에? 마이너스 n분의, 10분의 n을 없애야 될 것 같지? 그럼 10분의 1을 다 더해. 이것의 확률을 구했더니 어떻게 된다? 0.8664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이것도 뭐 Z2라고 나와 있으니 뭔가 정규 분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몇 개, N개 중에 10%가 불량품이다. 즉, 이항 분포가 느껴지죠?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 안 되는데 느껴집니까? 젤리 줄까? 젤리 먹어? 알았어. 알았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항 분포 몇 콤마? n 콤마. 그다음 불량품이 나올 확률 얼마? 10분의 1. EX는 뭐죠? 두 개 곱하면 되죠? NP 10분의 N. 이 녀석이 평균에서 나온 녀석이구나. 그 다음 VX는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죠? 10분의 9를 더 곱하면 되니까 100분의 9N 이렇게 될 건데 우리 정규 분포로 나타낼 때는 항상 제곱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 요렇게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정규 분포가 어떻게 나타내집니까? 10분의 n, 10분의 3 루트 n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야,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어? 이거 지금? 그림 그릴 수 없어. 그래서 그림 그릴 수 없을 때는 우리 뭐로 해보자? Z로 고쳐보자 라고 얘기했잖아. Z로. 그지? 자, Z로 뜯어 고칠 때 항상 고치고 싶은 것에서 평균 빼고 뭐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얘를 고쳐보자. 고치고 싶은 것에서 뭐 빼야 돼? 얘 빼야 돼. 그럼 10분의 n 날라가 버리지, 그치? 그럼 남는 게 2분의 15 위에 남아있을 거고 뭐로 나눠야 돼? 표준 편차.
얘로 나눠야 되겠고 얘는 Z로 바뀌었을 거고 또 고치고 싶은 것에서 얘 빼면 2분의 15만 남겠네. 그 다음 표준 편차로 나누자. 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0.8664 이상이 돼야 된다. 일단 좌우 대칭이라는 건 이해하셨죠? 그리고 저기 보시게 되면 0부터 1.5까지가 0.433이죠. 0.433이가 2배 되면 얼마인 거야? 얘인 거지. 그럼 물어봅시다. 얘라는 값은 1.5보다 1.5이면 정확하게 0.8664가 나오잖아요. 이해됐나요? 근데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5보다 이 새끼가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이게 이 벌어지면서 넓이가 넓어질 거 아니야. 그치? 끝났어, 이 문제. 요 자식이 어떻게 되면 된다고? 누구보다? 1.5보다 어떻게 되면 된다고요?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됐나요? 요것만씩 정리해주면 돼. 1.5를 고칩시다. 2분의 3이라고. 양변에 얘를 곱할까요? 양수라서 곱해도 전혀 부호는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같은 2는 약분 처리했고요. 3도 약분 처리하면 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루트 n만 남기려면 양변에 3분의 10을 곱하면 되겠고 3분의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 9분의 2500 n이란 녀석은 9분의 25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 n은 9분의 2500 하면 될까요? n이 지금 뭐야? 장난감 개수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정수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얼마인지 대충 알아야 되겠네. 2500에다가 9로 나눠주면 18에다가 70 69 69 79 79 63 70 63 277. 어쩌고 저쩌고 보다는 자 n이란 녀석은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됐지? 그럼 가장 큰 값은 어떻게 될까? 277이 되겠네. 됐지? 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 문제. 이런 문제가 얘들아 너희 기출문제 다 도배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일단 꽤나 많이 나올 거야. 상권 문제 꼭 풀어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한번 봅시다. 일단 1600번 시행을 하는데 뭔가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야. 그럼 확률 변수 x를 10점을 얻을 확률을 x라고 만약에 잡는다면 2점을 잃을 확률은 몇 번이라고 잡으면 될까? 총 몇 번 시행하고 있어? 1600번 시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1600 마이너스 x번 일어나야 되겠지? 그걸 가지고 두 개를 점수를 계산했을 때 이 점수 이상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도 있잖아. 확률 변수가 두 개가 나와. 됐어? 여기 상 옆에다가 잡아 놓을래? 확률 변수가 두 개. 네, 저 앞전에서도 얘기했죠. 확률 변수가 두 개. 확률 변수가 두 개 이상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 시험 치면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했습니다.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 앞전에서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산 확률 분포할 때, 그지? 그때도 한번 했었는데, 자, 가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10점을 얻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번이라고 잡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2점을 잃는 횟수는 몇 번이야? 1600 마이너스 x번이야. 여기까지 해 됐니? 자, 그러면 자, 근데 밑에 막 점수 막 나오잖아. 점수.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점수에 대해서 구할 수는 있는데 그 점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이 확률 변수 y는 어떻게 구해? x번 이겼으니까 요만큼 얻었을 거고 2점 잃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플러스 2x가 되면서 12x 마이너스 3200이 되겠네. 이게 점수야. 됐니? 점수가 얼마 이상? 736 이상인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 얘기인 거야. 이걸 x를 써버리잖아. x가 736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10점 얻는 횟수가 736번 이상이다 해버리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 이 얘기인 거야 지금. 이해되고 있냐? 요렇게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 위에 거 요렇게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잡아주면 웬간하면 애들은 다 풀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항분포로 구할 건데 총 1600번 일어났고 우리는 맨 처음에 10점을 얻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고 그게 얼마였어 확률이? 5분의 1이었지? 이걸 가지고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이 x 구할 수 있지 그지? 두 개 곱하면 얼마냐? 320이냐? 그 다음 vx는 320에다가 얼마 더 곱하면 되냐면 5분의 4 곱하면 되겠고 계산 빠른 사람 64니까 64에다가 256 256은 16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정규분포로 표현하면 320, 16 제곱인데 이걸 가지고 그림 그리면 이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쌤 뭐 해야 돼요? 얘는 지금 우리 x에 대한 정규분포야. 쌤 뭐 해야 돼요? 얘가 x야. 얘를 바꾸는 게 낫겠어? 얘를 바꾸는 게 낫겠어? 이거? y를 바꾸는 게 낫잖아. 지금 x에 대해서 지금 막 조사해놨는데 얘들을 싹 다 다시 y로 고친다고? 구하려고 하는 거를 x로 바꾸면 되지. y가 누구였어? 얘였잖아. y 대신 때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x로 고쳐지지. 넘기면 얼마죠? 더하기 되면서 1056이요? 3200 아니에요? 3200입니까? 아, 네. 그러면 3936 이렇게 되겠고요. 양변에 12로 나눠주면 4
328인 것 같아요. 328 이상인 확률을 구해라랑 얘랑 똑같은 의미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그림 그리자. 320이고 328은 몇 칸? 반 칸 오른쪽으로 간 거야. 이거 이상인 넓이를 구해주라 라고 했으니까 반 칸의 넓이가 중요하겠네. 그래서 반 칸이 나와 있는 거야, 지금. 0.1915. 만약에 이 문제가 객관식이었다. 근데 님이 문제 잘 모르겠다! 0.5를 한번 더 해보는 거야. 0.5에서 얘를 한번 빼보는 거야. 그 중에 답이 있잖아. 잘 찍어봐봐. 얘가 답에 관련돼 있을 테니까. 그지? 0.5에서 얘 뺀 게 최종적인 정답이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지? 객관식일 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 다음 613번 한번 볼게요. 일단 느낌만 봅시다. Z부터 봅시다. 아, 이 문제 그림만 그려가지고 될 거 아닌 것 같네. 그지? 표준화 시키는 문제로 일단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문제 한번 보자. A반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냐면 165.9의 10제곱을 따른다. 그 다음 B반은 얼마? 169.8의 5제곱을 따른다. 이때 B반에서 키가 A 이상인 학생 수가 A반에서 키가 180 이상인 학생 수의 2배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도수에 관련된 문제지. 전체 학생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떡해? 아까 전에 우리가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할 때 전체 학생 수에다가 확률을 곱했었잖아. 여기다 상 옆에다 좀 적어 놓을까? 학생 수는 아까 어떻게 구했었어?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곱하기 확률이었잖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 야, 전체 학생 수를 안 줬어. 그 말인즉슨 이 문제 뭐야? 전체 학생 수를 너그 마음대로 둬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둘 다 똑같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몇 명이라 할래? 1000명 아니면 100명이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확률이 지금 요 단위로 노니까 100명이라 넣는 게 낫겠네. 요 단위로 놀잖아. 이게 만약에 4자리야. 10,000명이라 놓는 게 낫겠지. 그치? 오케이. 나는 그냥 A도 전체 몇 명? 100명. 전체 학생 수를 그냥 100명이라 둘래. 그리고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 B반에서 여기구나. 여기도 있잖아. 지금 봐봐. 요거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건데 일단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 세모만 그려놓고 그래도 감이 좀 좋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아까 전에 있잖아. 자, 봐봐. 뭐 이상이잖아, 둘 다. B반도 A 이상이고 A반도 180 이상인 거잖아, 그지? 근데 A반은 좀 18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확실하게 구할 수 있겠네, 요 확률을. A반은, 그지? 근데 B반은 얼마 이상이라 했냐면 A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잘 못 구하겠어, 확률을. 일단 냅둬볼게. 얘부터 가보자. 고치고 싶은 것에서 뭐 빼고? 평균 빼고. 뭐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럼 1이 나올까요? 1.41이 나올까요, 이거? 1.41이 나오겠죠. 두 개밖에 없잖아, 지금. 계산해보세요, 너희가. 그럼 얘를 Z로 뜯어고침, 아니. 확률이 그러면 얼마란 얘기냐면, 요거 확률이 얼마란 거 알 수 있어? 0.42란, 죄송합니다. 요게 0.42란 얘기라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얘는 얼마냐면 0.08을 얘기하는 거지, 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그러면 A반에서 180 이상인 거 몇 명이야? 8명이야, 8명. 그럼 B반에서 A 이상인 학생 수가 몇 명이어야 돼? 16명이어야 돼. 그 말이 즉슨 이때 이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 얼마? 16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야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얘는 8명, 얘는 6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느낌 잡아야 되는 게 학생 수랑 확률이랑 정비례 안 해? 우리가 지금 쉽게 그냥 너희한테 예를 들어서 쌤이 100이라고 뒀지만 전체 학생 수를 그냥 저거를 학생 수로 안 풀고 그냥 확률이 2배 관계네?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도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0.16이 나오려면 저기 0.34 보이시나요? 얘가 0.34고 0.34는 몇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갔을 때 나오는 거잖아. 얘가 B반이제 그자? 중간이 얼마고? 169.8이니까 여기서 한 칸 오른쪽 5만큼 더하면 얼마고? 174.8이죠. A라는 녀석은 174.8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이 문제도 아마 답지풀이를 보시면 열라식으로 열라 막 적어놨을 거야. 뭐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 해가지고 그 이거랑 해가서 같다 해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풀어져 있을 거야. 열라 빡세 답지를 보시면. 근데 그림으로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잖아. 그지? 됐지? 일단은 얘들아 최대한 그림으로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요거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도 요거 질문이 좀 꽤나 많이 들어왔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608번. 자, 어느 회사 너 그건 아이패드니? 네. 아이씨 졸라 큰 거 쓰네. 맞짱 한번 떠보자. 내가 더 크지롱. 내가 더 크지롱. 아니 패드. 내가 아니 이 어깨가 언젠가는 맛이 가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앉아서 수업하는 거를 좀 준비를 하려고 샀는데 안 하고 있어. 요걸로도 돼. 이제 딱 해가지고 딱 여기 쓰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알아들었니?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아 이거 앞에 봐봐 이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괜찮지 않니? 영어 수업도 그렇게 하시잖아. 유튜브 올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 아니지 이제 얘는 아예 그 화면을 녹화를 하는 거지. 아쉽다. 잘생긴 얼굴이 안 나오는 거지 이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뿐이야. 야 10시 벌써 넘었구나. 뭐 시간이 안 가. 오늘 더 진도를 더 나가려고 했는데 진도를 지금 문제 많이 풀어준다고 진도를 못 나가겠네. 너무 아쉽다. 지금 학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진도 좀 나가야 되겠지, 그지? 그지? 지금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지금 오늘까지 했는데 우리 했는 데까지.
또 어차피 당근스 못해서. 왜? 수능 때문에. 아, 너희는 관계가 없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학원 수업에는 관계가 없잖아, 그지? 자, 한번 볼게요.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업무 능력 지표를 M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M이라는 놈은 평균에서 80을 빼고 5 시그마로 나눈 것으로 산출했더니 M이 마이너스 0.3이었다 라고 딱 결정이 된 상황인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됨? 아니 M과 시그마가 졸라 바뀌는데 이거로 업무 능력을 이 400명을 다 대상으로 했더니 M이 마이너스 0.3이라고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이때 사원들의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불할 때 이때 성과급을 받는 사원 수를 구하라. 일단 400 곱하기 확률인 것 같아. 그치? 400 곱하기 확률이고 80점 이상인 거 확률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80점 이상인 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평균이 얼마예요? M이잖아요.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시그마다 저거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애들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M이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거지 같아지는 건데 얘가 딱 결정돼 있으니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0.3은 5 시그마 분의 M 마이너스 80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1.5 시그마는 M 마이너스 80이고 넘기면 80 마이너스 1.5 시그마는 M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까 전에 기준이 80이었잖아. 80에서 왼쪽으로 몇 칸? 1.5칸 갔더니 M이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80이란 녀석은 M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 1.5칸 갔더니 얘가 나왔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뭔가 건들 생각을 못하니까 이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요리 고쳤지? 여기 보지 마. 답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기 1.5칸이 저기 있잖아. 대놓고 있잖아, 저기. 얘가 넓이가 얼마? 0.43이잖아. 이거 넓이는 얼마? 빼주면 되니까 0. 얼마? 0.7이죠. 0.07에다 400 곱하면 얼마? 28명이 간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죠? 그 다음 604번 한번 봅시다. 자격증 1000명을 응시했고 이들의 점수의 평균은 55점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이들 중 50점 이상 60점 이하인 학생이 68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 근데 우리 학생 수 아까 어떻게 구했지? 1000명에다가 확률을 곱했더니 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의 확률은 얼마란 얘기야? 0.68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즉 여기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거는 50점 이상 60점 이하의 확률은 얼마라고요? 0.68이라고요. 그래야 1000에다가 0.68을 곱했을 때 680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여기까지 됐니? 이때 뭘 구해주라고 했냐면 X가 얼마 이상? 65 이상인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일단 평균이 지금 얼마인 거 알고 있어요? 55인 건 알고 있고요. 시그마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0.68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지 조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밑에 Z에서 힌트를 주고 있을 거예요. 누구 2배 하면 돼요? 0.34 2배 하면 되죠. 그럼 얘가 한 칸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얘가 한 칸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시그마 값이 얼마라는 거? 5라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거고 65는 몇 칸 오른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65 이상인 넓이를 구해주세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2칸까지의 넓이가 필요하겠네요. 얼마예요? 0.48이죠. 그럼 이 자식의 넓이는 얼마예요? 0.5에서 얘를 빼겨주면 얼마예요? 0.02가 되겠죠?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뭐 쌤은 존나 쉽게 푸는데 너희는 쉽게 안 될 거야 맨 처음에는. 근데 한번 해봐봐. 해야 늘어.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칠게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상급 문제 풀기 싫더라도 풀기 싫게 생겼더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게 할 검사하는데 귀여운 거 어디서 잘하는데 불량불량 환장한다. 아이씨 뭔 소리야. 자동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와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으로 검사된다? 아, 뭔 얘기냐면 지금 온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실내 온도가 25도야. 근데 이거 온도계 쟀더니 30도 나왔네? 그럼 이거 불량품이다 이 얘기인 거야. 또는 지금 여기 20도인데 15도 나왔어. 5도 아래 나왔지, 그지? 불량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때 자동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가 30도인데 이 회사에서 제작된 평균은 이거래요. 표준 편차는 저거래요. 이때 임의로 한 개를 택했을 때 불량품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뭐지? 아 일단 모르겠고 정규분포를 저기서 줬으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27.5가 중간이고 한 칸이 5고 반 칸이 2.5니까 30은 몇 칸? 반 칸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네. 아 근데 요만큼 차이 나서는 불량이야 불량이 아니야? 불량이 아니죠, 그죠? 불량이 되려면 잠깐만 누구랑 온도 차이가 얼마가 나야 되냐. 자 봐봐 문제를 한글을 잘 이해해야 돼. 한글 누구랑? 자동검사 장비 기준 온도랑 지금 온도가 아니고 자동 장비 기준 온도 이 30도랑 5도 차이 나면 불량이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랑 5도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얘랑 5도 차이 날 때 5도 이상 차이 나면 불량이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즉 몇 도? 35도 이상이면 뭐? 불량. 얘보다 5도 아래 가면 이게 얼마? 25가 되겠지, 그지? 25 이하로 가면 얘도 뭐야? 불량이란 얘기인 거야. 얘 구해란 얘기인 거야. 얘. 그럼 얘 27.5도를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몇 칸? 1.5칸이야. 여기서까지. 한 칸 가면 32.5. 거기다 반 칸 더 가면 35. 얘가 1.5칸이네, 그지? 얘는요, 0.5칸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전체 1에서 요 안쪽의 넓이를 구해서 빼주면 이 바깥쪽 넓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0.5칸의 넓이 얼마? 0.19. 1.5칸의 넓이 얼마? 0.43. 더하면 2 올라가고 6. 그럼 얘가 정답이야? 아니지. 빨간색의 확률은 1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0. 얼마? 38이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렇게 쉽지 않죠?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자, 해준 거 조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좀 이따 또 수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